히말라야 고산 원정에서 가장 많이 죽는 게 한국인이래요. 이 한국 사람들은 맞아, 끝까지 가야 돼. 각오하고 막 죽을 듯이 걷는 사람들이 보면 한국인들이야. 꼭 우리가 인생도 그렇고 모험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빨리 가야 할 필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모험 중에도 중요한 부분들이 나를 아는 거, 자연에 순응하는 거. 내 배낭을 내가 오롯이 짊어지고 가는 그 경험을 해내고 싶은 거라면 나는 0으로 사는 것보다 플러스 1도 겪고 마이너스 1도 겪으면서 결과적으로 똑같이 0이지만 다채로운 삶을 경험하고 싶다. 내 일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 주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딜 가는지, 내 힘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부터 사실 주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어야 삶도 주체적으로 된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미입니다. 요즘 좀 드는 생각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경험치가 쌓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모험심은 자꾸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안 해본 일에 자꾸 몸을 사리게 되고 안전한 선택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자전거 타고 싶어가지고 무릎이 다 까지도록 연습을 했던 기억도 있고, 안 되는 줄넘기를 밤새도록 했던 기억, 또 동네 구석구석을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헤집고 다녔던 기억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시겠죠? 어쩌면 이렇게 모험심은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간직되어 있는데 잊혀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에 모험심을 좀 꺼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진짜 모험에 진심인 여성 두 분을 모셨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 손님들과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영이고요. 저는 명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영님은 네. 저희 요즘사의 두 번째 네. 나오시는 거잖아요. 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한 흘렀더라고요. 3년? 3년 벌써? 정도. 네. 네, 그때는 이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맞아요. 커리어 노마드로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오늘은 모험하는 이야기를 좀 하러 나왔죠. 네. 두 분에 대해서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전에 커리어 노마드로 요즘사에 나왔었고, 그 다양한 일들 중에 세상으로부터의 연결에서 잠시 벗어나 고독을 좀 누릴 수 있는 고독스테이라는 공간을 운영하면서 프리랜서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 옆에 명예와 함께 모험하는 여자들의 아웃도어 커뮤니티인 우먼스 베이스 캠프를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먼스 베이스 캠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명예라고 하고요. 저는 자연에서 사람들이 함께 몸을 움직이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움직임 축제라든지 원정을 가는 경험이라든지 혹은 뭐 환경적으로 이슈가 되는 지역에서 같이 환경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캠프들 기획 운영하는 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두 분이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우먼스 베이스 캠프, 모험한 여자들의 아웃도어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WBC라고 이렇게 줄여서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WBC 어떤 곳인지 살짝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들 이제 모든 여성들 안에 야성이 있다. 그래서 그 야성을 일깨우기 위해 조금의 모험의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사람들이 내 안에 좀 두려움을 깨고 일상에서 좀 벗어나는 모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함께 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저도 계속 이제 WBC를 처음 만드실 때부터 너무 관심 있게 봐왔는데, 오늘 좀 제 안에 이런 모험심을 좀 깨워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두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두 분이 이제 WBC를 같이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 사실 이 모험이라는 키워드로 처음 만나게 됐다면서요. 그래서 네. 어떻게 두 분 인연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처음 명예를 만났던 계기는 제가 아웃도어 활동 자체는 한 이제 13년 전에 파타고니아를 이후로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었고, 이후로 이제 아웃도어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러시아에 바이칼 호수라는 트레킹을 하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같이 갈래 이렇게 하고 손을 들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유럽 여행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러시아 바이칼 트레킹 모임을 주최를 한 사람이 명예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행 중에 러시아에서 처음 명예를 만났고, 거기서 이제 10일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휴대폰 신호도 잘 안 터지는 되게 거대한 호수 주변을 텐트를 치고 하루 종일 걷고 하면서 처음 자연 속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서로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어요? 완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네, 두 네. 분이. MBTI도 완전 반대라고 네. 알고 있는데. 저희 되게 진짜 묵묵히 걷고 정작 그 시간 동안에 서로 막 개인적인 대화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쵸? 네. 근데 명예는 제 인상이 되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네. 어땠어요? 근데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친구여가지고 단톡에 딱 초대를 받았을 때 프로필 사진을 열어서 보는데 굉장히 이제 외형부터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머리 분과 색깔이. 친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마침 또 이제 혼자 여행을 하고 러시아에서 바로 만난다고 하길래 그때가 자정 다 돼서 누가 초인종 띵동 누르고 들어왔는데 초록색 머리를 하고 빨간색 배낭을 맨 여자분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들어오길래 놀랍다. 그때부터 이제 지영이 제 인생에 입장을 했죠. 네. 그렇게 입장을 해가지고 저희가 우먼 스페이스 캠프를 같이 시작하게 된 거는 또 그 몇 년 뒤의 일이에요. 네, 그 사이에 또 이 우먼 스페이스 캠프를 같이 시작했던 한이라는 친구를 제가 다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됐고 같이 백패킹할 여자친구들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인연이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같이 일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거를 셋이 딱 같이 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는데 명예가 덥석 물었죠. 그래서 이제 코가 껴서 같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어쨌든 두 분은 그럼 그 전부터 모험에 관심이 많고 오지 여행 막 이런 것도 막 다니셨잖아요. 두 분이 처음 이제 성인이 돼서 내가 선택해서 갔던 모험은 어떤 모험이었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뭐든지 처음 하는 건 다 되게 모험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맞죠. 가장 내 인생에 모험이라는 단어가 진하게 들어왔던 거는 13년 전에 남미에 배낭여행을 하게 됐을 때였어요. 미국에서 로드트립을 하다가 LA에 도착해서 여행을 끝내려고 하는 시점이었는데 남미로 가는 비행기 티켓이 230불밖에 안 한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아무 정보나 계획 없이 일단 간 거 자체가 모험의 시작이었는데 가서 몇 주 만에 휴대폰이랑 가방을 통째로 도둑 맞은 거예요. 그래서 종이지도만 들고 다니면서 여행을 다녔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종이지도에 다 체크하고 적고 가서도 이제 길을 찾으려면 사람들한테 묻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길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또 우연히 인연이 시작되어서 그 사람들 집에 따라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 차를 얻어 타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저한테 되게 모험적인 순간들로 빼곡하게 차게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즐거운 설렘으로 다가왔던 시간들이었어. 배낭여행의 순간들이 되게 모험으로 기억이 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수영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자나 공부할 시간밖에 없으니까 새벽잠 줄여서 수영장에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갈 때도 사실 수영을 더 하고 싶어서 뭐 제가 체대로 간 건 아니지만 수영장이 있는 학교로 가겠다. 그래서 캠퍼스에 수영장이 있는지 뒤져볼 정도로 수영에 열의를 갖고 대학에 입학해서도 이제 바로 수영 동아리에 들어갔죠. 근데 거기가 핀 수영 동아리였어서 바다 수영이라는 걸 매년 훈련을 해서 나가요. 그래서 제가 20살 되던 해에 여름에 한 4개월 정도 훈련을 해서 다 같이 거제도 바다로 수영 대회를 나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바다에서 1시간 동안 망망대해를 수영을 하면서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근데 그 완주를 끝냈을 때 너무 큰 기쁨이나 뭔가 생생한 살아있다는 감각 그런 것들이 인상 깊었어서 그때 이후로 그렇게 몸으로 하는 뭔가 도전, 모험, 특히나 함께하는 모험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수영이 왜 그렇게 좋으셨어요, 근데? 실내 수영이랑은 또 다르게 특히 바다 수영은 한순간도 다른 생각을 하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고독하거든요. 그 바다에서 누구한테 말 걸 수도 없고 내가 무섭다고 찡찡댈 수도 없고 그 굉장한 부담감이 현실에 굉장히 집중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명상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두 분이 그 이후에도 계속 다양한 모험들을 하셨더라고요. 두 분이 이제 직장을 다니고 본업을 열심히 하는 와중에도 계속 틈틈이 원정 계획을 세우시고 뭐 그러셨던데 왜 그렇게 모험을 떠나고 싶었는지 그때 나한테 모험이 어떤 의미였길래 약간 이런 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저는 되게 책과 문장들을 되게 좀 너무 사랑하고 책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는 걸 되게 즐거워했었어요. 그래서 여행기 코너에 있는 막 책 다 읽고 그랬는데 실제로 나가서 본 세상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완전 또 다른 세계가 저한테 열렸던 것 같아요. 책의 세계에서 몸의 세계로 눈 뜨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험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몇 박 며칠을 걷고 걸어도 이 거대한 자연 속에 있다는 게 주는 그 순간에 느꼈던 것들이 제 온몸의 감각을 되게 열어주는 느낌이
느낌이었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이걸 되게 내 삶에 계속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하고 자기의 몸의 한계를 정말 끝까지 가보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게 너무 숭고한 아름다움인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작가들 되게 멋있다 생각했는데 이 몸의 세계에서 막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이 사람들의 세계가 너무 멋있고 그런 사람들이랑 가까이 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취직을 하고 나서 또 사무실에 앉아있고 막 이런 문서들을 쓰더라도 막 자연에 바뀌는 풍경들 속 안에서 내가 들어가서 온도나 풍경들을 몸으로 감각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고 그거 자체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좀 놓칠 수가 없는 그런 의미가 저한테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적어도 계절을 온전히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이벤트를 계속 마련을 해두거든요. 특히 저는 설산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겨울의 산은 정말 일상에서 볼 수 없는 비일상의 풍경을 보여주더라고요. 또 설산은 날씨가 좋을 때 가는 산보다 훨씬 더 힘들기도 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풍경들을 봤을 때 주는 그 뿌듯함이라는 것이 또 배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적어도 설산에는 몇 박씩 이제 가는 루틴을 한 10년 가까이 해왔었어요. 그렇구나. 네. 명예님은 어떠세요? 왜 이렇게 모험을 계속 떠나게 됐는지. 저는 연결됨의 감각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내향적이고 이래서 네. 이렇게 도시에서 만나면은 긴장도 많이 되고 막 그러는데 자연에서 처음 백패킹 해외 원정을 떠났을 때 13명이서 열흘 동안 산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때 저희가 핸드폰도 다 반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눈 뜨면은 배낭 메고 걷다가 배고프면 먹고 먹다가 또 걷고 힘들면 자고 굉장히 단순한 그 생활을 했는데 내 또래 친구들이랑 이렇게 핸드폰 없이 여가 시간에 이 디지털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서로 바라보면서 같이 존재하면서 그 시간을 보낸 열흘이 되게 꿈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뭔가 내가 기존의 도시에서 이렇게 교류하던 그런 인간관계 그런 것들이 꼭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더 진실되게 교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첫 취직을 하게 됐는데 다 느끼시겠지만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바라보고 계절이 바뀌는지 뭐 공기가 어떤지 이런 걸 느낄 새도 없이 굉장히 나 스스로와도 단절된 느낌으로 그 일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때 그 원정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원정을 가볼까? 그래서 그때 있던 연차를 다 끌어모아서 한 일주일 정도 일본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와 보니까 정말 이게 내가 찾던 그 온전한 연결됨이구나. 친구들이랑도 굉장히 좀 깊게 교류하고 그렇다고 막 말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냥 같이 존재한다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좀 많이 연결되는 걸 느꼈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매년 나는 원정을 가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1년 1원정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이제는 이제 남편도 같이 가고 이제 매년 하는 제 연례 행사처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가고 싶은 곳들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내향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저도 내향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같이 막 캠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불편하게 느껴졌는데 더 오히려 사회에서 만날 때보다 나 자신으로 그냥 존재해도 괜찮고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각자 이렇게 모험을 즐기는 그냥 모험가로 살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WBC로 이렇게 뭉치게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뭔가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이제 한 10년 넘게 아웃도어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면서 장거리 트레킹도 가고 국내외 트레킹도 가고 뭐 트레일러닝 대회, 철인 대회 뭐 이런 거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그거를 하는 이제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저는 진짜 그냥 막 입문자 수준이에요. 근데 제 그냥 보통의 친구들 주변에서는 이런 활동들이 되게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특히 여자인 친구들이 와 이런 거 되게 멋있는데 어떻게 하냐, 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 생각보다 여자인 친구들은 이런 거를 접할 기회가 너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좀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을 한국에서 이제 겪은 사람들은 맞아. 너무 체육활동에 멀어지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네. 원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사실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런 거에서부터 멀어져서 그냥 활자만 보는 친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체육 근데 시간에 막
자율학습 시키고 막 그러니까요. 이랬잖아요. 저는 여중 여고여서 그게 더 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상 밖에 나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곳도 많고 이곳을 함께 다니면 얼마나 또 더 즐거운데 이걸 모르는 이제 친구들이 많다는 게 한편으로 좀 안타까웠고 이런 친구들한테 이 세계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에 비슷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우먼스 베이스 캠프의 이제 첫 파일럿 백패킹을 기획을 같이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저는 우먼스 베이스 캠프 활동하기 전에는 그냥 바다 수영이나 트레킹이나 이런 아웃도어 좋아하는 유별난 여자의 그런 시선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가득한 운동장에서 저도 공차기 하고 싶어서 구석에서 꾸역꾸역 공차기 하고 있고 나도 도전하고 성취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선들로 인해서. 그래서 나는 그냥 이게 난데 이렇게 살 순 없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마침 제가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웃도어를 같이 할 남자친구들도 조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들을 더 만들면 좋겠다. 그러던 차에 이제 지영에게 우먼스 베이스 캠프 얘기를 듣게 됐고 여기는 내가 여자인 것도 내가 아웃도어를 좋아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감추려 하지 않고 정말 그냥 당당하게 드러내네. 그럼 여기서라면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나 같은 친구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그 친구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먼스 베이스 캠프라는 사실은 기존에 좀 없던 형태의 커뮤니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만들어 간다는 것도 사실 모험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 이야기는 광고 타임 이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사를 듣고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싶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머무는 이 온라인 세상에서는 나도 모르게 나의 주도권이 빼앗겨 있을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런 경험할 때 있잖아요. 친구랑 대화하다가 무심코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바로 인스타그램에 그 제품 광고가 뜨는 거죠. 내가 뭘 보고 뭘 검색했는지 누군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찝찝한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보고 사는 것들이 사실 내가 정말 선택한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온라인 주도권도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해진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중요한 서비스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VPN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 인터넷 흔적에 자물쇠를 채워주는 건데요. 나의 온라인 활동을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없게 암호화된 가상 터널을 만들어주는 서비스예요. 저는 서프샤크라는 VPN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PC든 휴대폰이든 앱을 켜놓기만 하면 광고 추적이나 데이터 수집을 막아주니까 진짜 쾌적하게 인터넷을 쓸 수 있고요.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우리 와이파이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도 서프샤크를 켜놓으면 연결을 전부 암호화해서 안전하게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VPN 사용하면 좋은 게 해외 나갔을 때 이 콘텐츠는 당신 지역에서 볼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 뜨면서 한국 OTT 못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서프샤크를 사용하면 그대로 다 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한국에서는 해외 OTT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VPN까지 써야 하나 싶었었는데 이게 하나의 계정으로 기기 제한 없이 노트북이나 휴대폰, 태블릿까지 다 연결할 수 있으니까 따로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왜 진작 안 썼을까 싶을 만큼 확실히 내 온라인 주도권을 찾은 느낌이 듭니다. 서프샤크가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요즘사 단독 링크 surfshark.com/요즘사 클릭하시거나 쿠폰 코드로 알파벳 요즘사 입력하시고 4개월 추가 무료 이용 혜택까지 받아보세요. 만약 써보다가 마음에 안 들어도 30일 내에 전액 환불 보장된다고 하니까요. 부담 없이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러면 다시 인터뷰로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모험 동료들을 찾기 위해서 모험하는 친구들을 찾자 이런 마음으로 WBC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어떤 걸 좀 시도를 하셨어요? 처음에? 저희가 처음에는 진짜 큰 그게 없었어요. 한이가 미국에서부터 운영하고 있는 계정이 우먼스 베이스 캠프 이름으로 있었고 거기에 저희가 함께 모험할 동료를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스팅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보고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18명이 되는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덕적도라는 섬으로 가게 된 거예요. 덕적도가 어디 있어요? 그게 구럽도라고 백패킹 하는 사람들의 맞아요. 성지인 네네. 3대 성지인 곳이 있는데 거기를 가려고 했다가 그 덕적도로 또 갑자기 바꾸게 됐어요. 기상이 좀 안 좋아서 배 편 때문에. 그래서 1박 2일을 그래서 너무 저희가 진짜 몸으로 움직이는 경험을 하면서 되게 신나는 백패킹을 1박 2일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배가 안 뜬다는 어.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음 날도 안 뜬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3박 4일 동안 저희가 섬에 18명의 처음 만난 여자들이 갇히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3박 4일을 저희 급하게 구한 펜션에서 삼시세끼를 같이 먹으면서 산으로 바다로 나가면서 동고동락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게 더 삶을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 사이가 되었고, 이후에 야 우리 이렇게 좀 계속 만나면 좋겠다. 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자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와글와글 본 건 내 인생의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됐고,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멤버십 이런 서비스 같은 것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논의를 차근차근 하나씩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덕적도에서 재밌었던 게 그때 정말 초면에 다양한 직업의 여자들이 모였거든요. 저희도 뭐 직업을 알고 받은 건 아니고 네. 모이고 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는 미군이고 너는 기자고 뭐 너는 글을 쓰는 친구고 이렇게 다양했는데 갑자기 이박 결항이 되고 나니까 군인 같은 친구는 갑자기 탈영병이 된 거예요. 본의 아니게. 어떻게? 그리고 그 기자인 친구도 갑자기 다음날 기사 마감해야 되는데 못하게 됐고. 맞아. 근데 사실 요즘에 저희가 그런 일은 사실 있을 많이 수가 없죠. 없는데 18명의 한창 일을 왕성하게 할 여자들이 모여서 갑자기 할 일도 없어지고 3박 4일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정말 어렸을 때 그 사춘기 파자마 파티 하듯이 네. 진짜 재밌게 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가벗고 바다에서 수영하기도 하고 너무 재밌게 보냈던 맞아. 기억이 남아요. 그 이후로 저희가 그냥 우리끼리 자발적으로 또 가을에 모임을 주최하고 겨울에 모임을 주최하고 이랬던 게 멤버십 기획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럼 그때 이렇게 모여서 본의 아니게 길어지면서 뭔가 조금 더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더 그려졌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모습으로 뭔가 만들어 보고 싶다라든지 뭐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때 덕적도 다녀와서 느낀 거는 이거 정말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만 이런 감동이나 즐거움, 환희를 느낀 게 아니라 이렇게 18명의 정말 감각 좋은 여자들이 와서 다 같이 이렇게 환호할 만한 연대감이라면 뭐 50명, 100명, 1000명한테 이 감동이 안 닿을 수가 없겠다라는 확신을 저희가 했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이제 멤버십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라는 새로운 뭔가 도전을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원래 처음에 이 여자들을 모았을 때는 자연 속에서 모험하는 경험을 함께 하고 싶다로 모았는데 이게 해보니까 연대의 경험이 또 너무 이렇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진짜 몸으로 친구를 사귀는 경험도 적어지고 맞아요.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되게 다른 감각이 된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처음 만났을 때는 이 자연에서 날 것으로 뒹굴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제 캠프파이어 때는 정말 진솔한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뭐 사회에서 어떤 역할과 지위고 이런 걸 묻지 않잖아요. 친구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흔히 말하는 친구랑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또 새롭게 필요했던 우정의 형태를 만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썼던 표현이 새로운 우정을 우리가 발명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좀 커뮤니티라고 이름 붙이게 하는 또 큰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파일럿도 그렇고 두 분이나 이제 같이 운영하시는 친구들은 이미 모험을 좀 많이 즐기고 있고 이런 거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미 있는 분들인데 내가 모험하는 것과 누군가를 모험의 세계로 이렇게 이끄는 일은 또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 해본 사람들을 이 세계로 초대를 하고 이 자연 속에서 자유를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장치들을 또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기획을 좀 하셨어요? 저희가 첫 멤버십 기획할 때 특히 프로그램 기획을 정말 여러 번 했어요. 그때 마침 저도 여행 중이고 한이라는 친구는 미국에 있고 이래서 저희 시차가 다 달랐는데 저도 여행 중이었거든요. 진짜. 그 기획을 정말 여러 번 갈아엎을 정도로 고심고심해서 했던 부분이 뭐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저희는 자연에서 몸으로 연대하는 그런 경험을 주고 싶다. 그래서 왔을 때 책상 앞에 앉아서 뭐 어떤 일 하세요? 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결혼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묻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한바탕 몸으로 신나게 같이 움직이는 경험을 먼저 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 캠프파이어 앞에서 대화를 할 때도 뭔가 기성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뻔한 주제들 혹은 겉도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서로의 두려움을 얘기한다든지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꿈이나 모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대화 주제나 이런 것들도 우리다운 대화 주제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진짜 자신의 얘기를 꺼낼 수 있도록 몸을 움직이고 대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더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하고 주고받게 되는. 서로한테. 네.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 점점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 뭘 도움을 요청하지 그쵸, 않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이런 백패킹이나 이런 거 가면은 막 걷는 너무 힘들고 누가 봐도 체력이 약해 보인 사람들은 가방을 들어준다든지 뭐 이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 장비 같은 걸 빌려준다든지 이런 식의 도움을 서로 되게 자연스럽게 주고받게 돼요. 왜냐면 누가 봐도 명백히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떤 감각이 저도 사실 처음에 되게 느꼈던 감각인데 사실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근데 막 창피를 모르고 이 고마움을 덥석 받게 되고 그럼 이 고마움을 다른 사람한테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물씬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처음의 경험, 내가 도움받았던 경험을 다른 사람한테도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있고 그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이 자연스러워지면서 이 커뮤니티라는 정체감 같은 것도 또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여성 커뮤니티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오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뭔가 가지고 있는 돌봄의 감각들이 엄청 높아요. 감수성이 높아서 서로 시키지 않아도 어깨 너머로 본 살림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텐트를 치고 의식주를 다 경험하는 백패킹 그렇죠. 활동이다 보니까 그런 살림의 감각들이 굉장히 센스 있게 차자자작 손발이 맞는다든지 혹은 정말 좀 힘든 친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돌본다든지 그런 다정함의 디폴트가 굉장히 많이 발현되는 것 같아서 그것까지 설계하진 맞아요. 않았거든요. 근데 그 점에서 굉장히 매번 놀라요. 맞아요. 저희는 어떤 흐름을 설계하는 거에 되게 집중을 하는데 그래서 매번 조금 두근두근 긴장되기도 해요. 그럴 것 어떤 분들이 같아요. 오시는지가 또 너무 중요하고 맞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이 바이브를 함께 만들어 주시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거는 그래서 메시지를 잘 설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메시지 중에 follow your fear, 뭐 당신의 두려움 그것을 쫓아가라. 거기에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파를 하는데 그런 메시지에 반응해서 오신 분들은 되게 주체적으로 내가 할 일을 좀 찾아 나서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고 조금 힘든 경험을 그래도 기꺼이 나서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런 좀 판을 설계하고 메시지를 나누는 과정들이 또 저희가 좀 주위에서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가 좋은 게 흔히들 여자들끼리만 있으면 막 싸우지 않냐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 자기만의 그 두려움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자기만의 동굴이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을 쉽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건 그 Follow Your Fear 그 슬로건에 반응하는 정말 모험이라는 단어에 가슴 뛰는 분들이라면 왔을 때 함부로 남의 꿈을 재단하거나 질투하거나 깎아내리는 그런 비난적인 바이브를 내뿜지 않고 되게 서로 건강하게 북돋아주는 그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두려움을 따라가기 위해서 왔는데 사실 내 마음과 내 몸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네. 저도 마음은 너무 그런 거 막 모험 해보고 싶은데 항상 시작하면 삐그덕대고 막 텐트도 막 이렇게 뚝딱뚝딱 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러면은 자괴감도 들 것 같고 남들한테 이렇게 피해주는 거 아닐까? 막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다 이제 레벨이 다를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케어하시는지 약간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국내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저도 막 야심차게 나도 나름 체력 있고 도전적인 거 하고 싶어 하고 이제 국내에 이런 설악산 가는 팀 따라가고 막 그랬는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배낭에 내 짐을 가득 채워서 왔는데 가보니까 이걸 분배해서 나눠야 되는 건 거예요. 내가 너무 민폐인 거야. 내 가방에 남은 공간이 없어서. 그리고 또 겨울에는 갔는데 생각보다 겨울산은 정말 체력이 많이 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좀 추가 체력 보충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는데 그때 이런 저를 사람들이 그냥 말없이 묵묵히 기꺼이 도와줬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받아본 경험이 있고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창피하다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초보고 누구나 처음의 순간이 있고 그 순간에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다만 이제 이 도움을 다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는 좀 그런 면에서 안전함을 조금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뭐 얼마 전에 또 기획했던 모험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험 왕초보를 위한 학교다. 그래서 모험이 처음이라서 두려운 사람들은 왕초보라고 하고 아예 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창피하거나 막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또 이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처음에 어설프고 실수하고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안정감을 서로 주고받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아웃도어 커뮤니티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 아웃도어를 굉장히 1등으로 잘해서 운영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모험에도 계속 순위를 매기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모험이 더 나보다 대단하고 엄청난 무게를 들어야지 저 사람이 백패킹 왕인 것 같고 맞아, 그렇게 그런 거 생각하는 있어. 것 같은데 저마다 수준에서 모험이 다 다르잖아요. 마치 인생 꿈이 다 다르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모험도 누군가한테는 1km 달리기를 달리는 것도 굉장한 모험일 수도 있고 맞아. 누군가한테는 더 큰 걸 상상할 수도 있고 저마다의 속도가 다 다른 건데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공부를 하듯이 일을 하듯이 똑같이 모험도 생산성의 그 지표로서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티 운영한다고 말하는 것도 가끔 부끄러울 때도 종종 있어요. 내가 그래요? 백패킹을 얼마나 잘하길래 이것까지 운영을 하나? 그렇게 또 또 그 씬에서는 또 맞아요. 네. 잘하는 사람이 또 주변에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또 네. 있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걸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더 재밌게 잘 하고 싶어서 함께 하자고 말하는 건데 그게 좀 속상할 때도 있고 맞아. 그 점에서 예전에 백패킹을 다닐 때는 남자친구랑 같이 다니면 확실히 운행을 하려면 제 짐을 저보다 힘센 친구한테 주는 게 당연하거든요. 효율성 면에서는. 근데 꼭 우리가 인생도 그렇고 모험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빨리 가야 할 필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내 배낭을 내가 오롯이 짊어지고 가는 그 경험을 해내고 싶은 거라면 꼭 효율적으로만 누가 더 모험을 잘하는지에 따라서 배분하고 할 필요는 없구나. 또 그런 거를 지영이 말한 대로 오시는 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네,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하다 보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일? 뭐 아까 처음 파일럿에도 막 결항이 된 것처럼 같이 역경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순간들도 뭐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준비를 했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혹시 있었는지 어떻게 또 같이 헤쳐갔는지 그런 에피소드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 뭐 역경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초보분들에게 처음에 모험의 첫 경험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거니까 또 내 한계를 알고 또 이것에 필요한 어떤 기술들을 잘 습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오시는 분들의 모든 레벨과 상태를 저희가 사실 또 완전하게 알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지리산 둘레길 트레킹을 기획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한 번쯤 지리산 가보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정상을 오르기까지는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둘레길 트레킹을 기획을 했어요. 근데 또 생각보다 둘레길인데도 오르막이 되게 가파른 거예요. 맞아. 네, 그리고 또 초보자분들한테는 어쨌든 1박의 백패킹 짐을 네. 텐트까지 메고 오르니까 생각보다 버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맞아. 저희는 나름대로 초보자 코스로 준비했지만 이게 사람들의 컨디션을 보고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코스를 줄여서 이동을 하겠다. 그래서 중간에 내려와가지고 코스의 절반보다 다시 시작을 해서 갔거든요. 그랬는데도 이제 일몰이 질 때쯤에 저희가 예정했던 사이트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한테는 그게 자기들의 한계 가까이 또 가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 다했지만 또 포기할 때는 포기하는 용기와 결단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저도 배웠고 그러고 나서 텐트 사이트에 치고 캠프파이어 하는데 사람들이 막 오늘의 뿌듯했던 순간으로 이 트레킹 코스를 했던 걸 너무 뿌듯했던 기억으로 꼽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캠프파이어 불이 꺼질 때까지 이 기억을 공유한 사람들이 너무 공통의 성취의 기억을 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다누고 그래서 꼭 우리가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흘러가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 또 내 한계를 좀 마주해보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좀 우리한테 필요한 모험의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웃도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거나 실내에 딱 짜여진 도시에서 활동을 할 때는 많은 것들이 예측 가능한데 그쵸. 자연에서는 날씨라든지 그런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에 순응해서 뭔가 더 즐기는 태도가 저희가 함께 모험하는 즐거움을 더 배가시키는 맞아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 또 생각나는 게 그 히말라야 고산 원정에서 가장 많이 죽는 게 한국인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제 때에서 오는 사람들은 여건이 안 되겠다 하면 포기하고 내려오기도 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맞아. 끝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산티아고도 왔는데. 마찬가지로 맞아요, 걷잖아요. 맞아요. 각오하고 막 죽을 듯이 걷는 사람들이 보면 한국인이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거를 기상 상황이나 내 몸의 컨디션을 봤을 때 포기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포기를 안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또 종종 발생한대요. 그래서 저희는 이 대자연 속에서 모험을 하는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모험 중에도 중요한 부분들이 나를 아는 것도 되게 포함되어 있고 자연에 순응하는 거, 이 태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또 궁금한 게 항상 가면은 일단 고생은 예약이잖아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가게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냥 집에서 있는 게 난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도 그래도 한번 해봐 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 마인드적인 것도 있지만 좀 실용적인 거 뭐가 있나 약간 실용적인 팁.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몇 년 전부터 되게 강해지고 싶다는 감각을 정말 열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나 내가 얼마나 강할까 이걸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뭐 헬스장에 가서 뭐 기계 무게를 들거나 하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기능적인 어떤 퍼포먼스 수치일 뿐이고 내가 현실에서 어떤 위험을 맞닥뜨리거나 뭔가 도전을 해야 되는 그 딱 찰나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그거를 감각할 수 있는 경험이 저희는 갈수록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진짜 없는 거. 그래서 의도적으로 더 자연에 나를 한번 던져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갔을 때 내가 이 배낭을 메고 뭔가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가 내 몸뚱아리를 저 산 정상까지 올려다 놓고 그런 조금 더 현실적인 능력치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를 매번 산에 가서 확인하고 조금 더 잘하고 싶다 그걸 느끼고 다음 꿈을 생각해서 돌아온다든지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제 삶을 좀 간소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백패킹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펼쳐놓고 살아가는데 내 삶에서 줄였을 때 정말 남는 중요한 게 뭘까? 이걸 생각했을 때 그것을 배낭 하나에 싸볼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오롯이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까? 그걸 한번 테스트하는 심신수련하는 느낌으로서 백패킹을 좀 대하는 그쵸. 그런 마음도 있는 것 짐을 같아요. 꾸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는 거고. 지영이 예전에 해준 말인데 나는 0으로 사는 것보다 플러스 1도 겪고 마이너스 1도 겪으면서 결과적으로 똑같이 0이지만 그런 다채로운 삶을 경험하고 싶다.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핸드폰으로 남이 백패킹 가서 자연에서 즐기는 뭐 ASMR 듣고 할 수도 있겠지만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내가 거기 가서 직접 내가 경험해보는 그 감각이 내 삶을 얼마나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는지를 진짜 자연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되게 명상적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명예도 언급했는데 제가 뭐 명상이나 웰니스 이런 거에 되게 또 경험하느라고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사실 산에 가잖아요. 그러면 스틱을 잡고 계속 무거운 거 메고 걷다 보면은 맞아. 휴대폰이고 뭐고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계속 내 바로 앞발자국만 보면서 걷는 게 명상적이고 머리가 정말 깨끗이 비워지거든요. 그래서 어디 비싸게 막 멀리 돈 주고 명상 센터 가지 말고 산에만 몇 번 며칠 다녀와도 굉장한 정화가 된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효능이 많네요. 몸의 효능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실제로 사실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모험을 시도해볼 기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곳에 와서 같이 뭔가 모험을 해보는 건데 처음 모험을 경험해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 실제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들었던 후기나 이런 것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있으세요? 저는 그 덕적도 같이 갔던 친구가 그때 이후로 배낭을 사서 혼자 백패킹을 떠났었대요. 그때 표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지하철에 비친 배낭맨 내 모습이 이제 막 첫 걸음마를 뗀 고라니처럼 비틀거리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하든 못하든 그렇게 시도를 하는 내 모습을 내가 스스로 바라봤다는 거 그게 저는 되게 크게 와 닿았고 또 한 분은 내가 모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잊고 있었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돼서 이제 어디든 떠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사실 저희가 베이스 캠프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우리 모든 평생의 모험을 같이 하자. 저희는 그렇게까지 막 살가운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험한 그런 모험과 연대의 감각을 가지고 언젠가는 이 베이스 캠프를 떠나서 각자의 모험을 떠나야 하거든요. 그러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는 나도 할 수 있다,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얘기가 가장 인상 깊게 들렸어요.
그리고 또 막 대자연 속을 막 빡세게 막 걷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되게 모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자기의 한계를 좀 마주해 나가는 경험들을 하시는 거를 보고 들을 때 되게 뿌듯한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달리기를 종종 같이 하는 모임을 열기도 했는데 2km를 안 쉬고 뛰는 것만 해도 힘들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 10km 마라톤 대회를 나가더니 얼마 전에 풀마라톤 완주도 진짜요? 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막 세계여행이 무서웠는데 가고 퇴사를 하고 자기 일을 시작하고 이런 다양한 삶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게 사실 되게 두려운데, 그런 거에 용기 낸 순간들에 저희랑 함께 했던 경험들이 도움이 됐다 이런 말을 좀 들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체감하는 것 같아요. 꼭 대자연 속의 맞아요. 무언가가 아니더라도. 그쵸. 어제 제가 10km 달리기 대회를 나갔는데 아. 그때 이제 저희 동네에도 WBC 친구들이 많아서 같이 나갔어요. 근데 음. 저는 10km 대회는 자주 나가서 저한테는 그게 큰 뭐 도전은 아니었는데 너무 인상 깊었던 이유가 같이 나간 WBC 친구가 60대 친구 2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 엄마나 할머니 외에 그 나이대 여성분들이랑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하면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를 맺어본 적도 없는데 저희가 매주 만나서 달리기 운동 훈련을 했던 게 지금 한 4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를 위해서 그 대회에 나가서 내가 성취해보는 그 경험을 너무 선물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대회를 등록을 하고 어제 이제 뛰고 나서 그 친구가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이거를 해냈다니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나도 옛날에 저랬었지. 그 첫 시작을 이렇게 누군가한테 선물하는 거, 그 감동을 내가 이렇게 다시 느낄 수 있구나. 마치 막 자식 낳아 같이 함께 크는 것처럼 맞아. 이 모험의 경험이란 것도 돌고 도는구나.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거의 처음은 한 번뿐인데 맞아. 이 처음을 선물해주는 경험을 하면서 그 감동을 계속해서 다시 느끼는 게 있어요. 첫 마음이 계속 상기되거든요. 맞아. 그리고 이렇게 WBC에서 모험을 하면서 또 특별한 점 중에 하나는 세대를 넘어서 친구가 되는 경험을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사회적인 어떤 것을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내 몸으로만 정직하게 서로를 마주하다 보니까 WBC 문화 중에는 서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또 말 같은 경우에도 서로의 관계에 따라 수평어나 존칭을 쓰지 나이나 뭐 위계를 가지고 쓰지 않거든요. 저희도 서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60대 친구들에게도 이름을 서로 부르고 나이가 몇 살인지 서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가 있는 친구들도 여기에 오는 걸 되게 즐겁게 생각해요. 내가 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제약에서 벗어나서 친구들을 사귀고 이렇게 함께 대회를 나가고 응원해주는 세대를 넘어선 친구들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젊은 세대한테도 좋고 나이가 좀 더 있는 세대한테도 서로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서로 만났을 때 사회적인 틀을 다 벗어 던지고 친구가 그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유로움이 있어요. 맞아. 좀 다른 얘기인데 저희가 여성 커뮤니티라고 하면은 단일한 그 여성들만 딱 그냥 있는구나라고 얼핏 상상하기 쉬운데 저도 주로 남초 사회에서 많이 생활을 해오다가 이렇게 여자들만 있는 커뮤니티가 저한테는 처음이에요. 근데 해를 경험할수록 정말 다양한 여자들이 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뭐 내향인, 외향인, 뭐 계획형, 무계획형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지향성도 있고 나이도 그렇고 경험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삶의 어떤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맞아. 건강한 참고점들이 맞아.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얻는 유익함?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진짜 모험, 연대 이런 거에 실제적인 어떤 유익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여는 축제에서는 애기를 데리고 온 엄마, 그리고 딸이랑 같이 온 엄마, 그치. 엄마를 데리고 온 딸, 뭐 이모랑 같이 온 친구 뭐 해가지고 진짜 4살, 10살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다 오는 축제가 됐거든요. 그런 걸 볼 때 되게 커뮤니티가 넓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감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두 분이 각각 이제 혼자 모험을 하다가 이렇게 같이 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그러면서도 각자의 인생도 뭔가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같이 아까 뭐 연대하는 것들을 더 많이 배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예전에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걸 경험하고 나서 좀 다른 선택을 했다거나 뭔가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WBC 시작부터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재밌게도 제 사주에서 이 대운이 WBC 시작했던 그때부터 바뀌더라고요. 진짜요? 네. 믿거나 말거나지만. 근데 신기했던 게 제가
그때 회사에서 이 진로가 나한테 맞나라는 고민을 엄청 많이 할 때 WBC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WBC 활동 열심히 하려고 퇴사까지 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이제 노트북 하나 들고 여행하면서 WBC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했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진로 커리어 관련해서 고민이 많던 때에 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아까 말했듯이 그런 다양한 삶을 사는 여자들의 모습들이 저한테 되게 힘이 되어줬던 것 같아요. 당장 뭐 지영이나 한이부터 둘은 저보다도 더 먼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 모양대로 자기 속도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고민할 때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거든요. 내가 이 회사를 여행 다녀와서 그대로 다니는 게 맞을까? 그만두는 게 나을까부터 해가지고 WBC는 나에게 어떤 식으로 어떤 하나의 모양새로 내 인생에서 가져가야 되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할 때였어서 이걸 지금까지도 계속 꾸려가고 있는 이유가 뭔가 WBC가 나의 직업이다 이래서가 아니라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치관을 잃고 싶지 않아서 계속 꾸려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영감들을 계속 받고 싶어서. 저는 또 한편으로 다른 방식의 챌린징과 전환이 됐던 부분이 엄마랑 산티아고 여행을 같이 갔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는 막 이렇게 넓은 세계를 탐험하고 모험하고 싶고 막 되게 챌린징한 거 하고 싶고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뿌리에는 이런 저의 모험을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이로 자라나서 열심히 모험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사실 5, 6년 동안 모험을 하고 싶어하는 여자들의 이 첫 모험을 도와주는 활동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정작 나랑 가장 가까운 여자인 엄마의 모험에는 이걸 함께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사실 산티아고는 먼저 제안을 했거든요. 산티아고 나랑 같이 걷자. 너 내 동료가 되어라. 사실 이제 뭐 언어 문제라든지 해외여행 그렇게 길게 나가보는 게 처음이니까 엄마도 이 처음은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나랑 함께한다는 게 엄마한테도 의미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같이 해보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을 제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저는 진짜? 되게 이 시간과 이 같은 돈이면 더 빡센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엄마를 위해서 약간 효녀가 되는 희생의 마음으로 갔는데 진짜요? 네, 이 단순한 긴 길을 걷는 시간들이 너무 좋았고 또 그 길 속에서 엄마랑 대화에 온전히 집중하는 이 시간이 저한테 되게 새로운 장을 열어준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서로한테 사실 성인이 된 이후로 같이 사실은 잘 몰랐던 거예요. 같이 산 적이 없으니까 성인이 된 이후로는. 맞아요. 알고 보니까 내가 제일 가까운 여자라고 생각했던 엄마가 서로 사실 되게 잘 모르는 남과도 같았던 거예요. 그거를 걸으면서 알게 됐고 2달 동안 함께 걷고 여행을 하면서 이 관계에 있어서 취약성을 다시 한번 내보이고 솔직해진다는 게 저한테는 또 사실 몸으로 한계를 겪어내는 것보다도 또 용기를 내야 되는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좀 해낼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내 일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내 주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에 되게 많이 해요. 그것보다도 내가 어딜 가는지 그리고 내 몸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내 힘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부터 사실 주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어야 삶도 주체적으로 된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방감을 느끼고 싶어서 더 이것저것 운동도 해보고 배우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일이든 삶이든 내가 좀 주체적으로 살고 싶다면 어떤 모험이든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머리로는 알아도 계속 두렵고 하니까 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망설이게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 첫 모험을 많이 목격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첫 모험을 앞둔 분들 아니면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인생에서 사실 고통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 또 최선의 고통이라는 책을 느꼈던 게 사실 그냥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고통과 힘듦의 연속인데 맞아. 그렇다고 하면 내가 먼저 그 고통을 선택하면 그게 최선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내가 선택한 고통은 사실 그걸 해냈을 때 그 힘듦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성취가 되거든요. 내가 조금 더 나의 고통을 선택하는 그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맛봤으면 좋겠고 바깥 세상이 지금 너무 아름다워요. 그쵸, 지금 너무 좋은 계절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게 이 오감으로 이 세상을 느끼는 거잖아요. 별 거창한 이유 없이 우리가 지금 이 세계를 감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아까운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고 나가서 누렸으면 좋겠고 맞아. 정말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도
된다. 책의 표지에도 적었지만 이불 밖에는 너무 세상이 숨막히도록 아름다우니까 나가서 같이 걷자. 이런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특별히 좋아하는 영화가 퍼펙트 데이즈나 아니면 패터슨처럼 굉장히 단조롭게 흘러가는 네. 그런 영화들을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 들여다봤더니 언젠가 제 인생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이제 빤히 뭔가 예측되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늙어가다가 이렇게 죽는 건가? 그 예측이 되는 순간부터 너무나 지겨웠거든요. 근데 묘하게 그 영화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갈까 해서 다시 들여다봤더니 그 일상 속에서 굉장히 빛나는 순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패터슨의 시인은 남들이 보기에는 맨날 운전하고 밥 먹고 똑같은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시라는 그 한 줄기 그 빛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런 영화 주인공들을 보면서 아, 내가 모르고 있었던 그런 삶의 생생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구나. 그걸 찾아보자. 이러면서 요즘에는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뭔가 좋았던 게 뭐가 있었지? 내가 뭐 맨날 해외 원정을 가지 않더라도 맞아. 내 하루하루에도 분명히 작더라도 빛나는 모험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고 잠들면 다음날 아침에 눈 떴을 때 그래도 하루가 조금은 덜 숙제 같고 하루하루가 조금 더 축제처럼 기다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영이 말한 것처럼 인생이 너무 찰나니까 밤은 너무 짧으니까 어서 나가서 걸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되새김하면서 그냥 일단 나가서 움직이자. 그런 생각하시면은 너무 도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에도 저도 이 계절이 너무 아까워서 너무 당장 짧아요. 바쁜 게 있는데도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고 맞아요. 이러면서 자꾸 그냥 조금이라도 산책하려고 하고 단풍 비가 아름다운데 수두두둑 떨어질 그러니까 때 조급해져요. 맞아. 이거 다음 주면 더 없겠는데 막 이런 것 벚꽃 때문에 떨어질 때도 그렇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다 누리면서 우리가 좀 살자. 너무 이제 모니터 앞에만 있지 말고. 그래서 WBC 벌써 이제 6년 차라고 해서 너무 놀랬는데 지금까지도 너무 잘 꾸려왔지만 앞으로는 또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또 어떤 모험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지 약간 이런 것도 궁금해요. 진짜 어려워요. 저희 커뮤니티 꾸려가면서 시작부터도 모험이었고 덕적도에 갔을 때부터 첫 멤버십 시작하고 처음 100명 리트릿 축제를 열어보자 했던 모든 순간들이 진짜 모험이었던 것 같은데 6년 차가 된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제 그러면 앞으로 뭘 꿈꿔야 될지 그 얘기를 저희도 항상 매주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모험하는 커뮤니티니까 좀 더 담대한 꿈을 꿔보자.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스스로 한계 짓지 말고 그게 뭐가 될지 아직 확실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더라도 우리부터가 이 커뮤니티와 함께 이 사람들과 함께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리자. 좀 더 다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모험을 그려보자.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는 지켜봐 주세요. 가봐야 알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시작한 본질을 잊지 말고 다시 되새기자. 몸으로 세상을 감각하고 함께 움직이는 기쁨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경험을 좀 더 제대로 기획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간이 쌓인 만큼 저희의 인연과 이런 것들이 닿은 것들을 연결해서 좀 더 큰 장을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좀 세대 간의 연결에도 저희가 조금씩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또 삶의 전환에서 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되게 계획을 크게 세우지 않고 내 인생에서 몇 년 뒤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우먼 스페이스 캠프를 하면서는 할머니 될 때까지 같이 모험하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이러한 모험과 연대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로서 지속될 수 있는 방향성을 계속 고민을 하는데 그게 되려면 생각해보니까 계속 새로운 세대의 유입이 있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작년부터 엄마랑 아이랑 함께하는 하이킹이라든지 여고생들과 함께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걸 하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좀 몸을 자연 속에서 움직이는 경험을 나누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은 저희가 지금 당장 막 계획해서 만드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런 연결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형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저는 좀 진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진화의 과정은 우리가 설계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저희한테 가장 적합한 형태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험에 진심인 두 분을 모셔가지고 막 듣다 보니까 저도 막 두근두근 되고 뭔가 나도 좀 모험을 해보고 싶다.
요즘에는 약간 자꾸 몸을 사리게 됐었는데 네. 막 무릎도 아픈 것 같고 막 이랬는데 좀 그래도 한번 나가볼까 막 이런 생각이 물씬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 제가 또 요청을 드린 게 있죠. 그러니까 모험심을 좀 일깨우는 도구들을 좀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툴박스 콘텐츠에서 자세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이런 모험을 좀 해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했던 모험 중에 이건 진짜 너무 기억에 많이 남고 또 해보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도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서로한테 되게 영감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오늘 두 분에게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댓글 좀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사의 지속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신다면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공개되지 않은 콘텐츠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요즘사의 콘텐츠는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빵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두 분과 인사를 나누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인터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